전 세계 최고의 부자팀으로 거듭난 뉴캐슬. 이렇게 거대 자본의 힘을 얻게 된 팀들은 추후 근본론의 척도에 서게 되죠. 하지만 뉴캐슬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근본이 충만한 팀입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본의 힘, 돈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제는 한 팀의 성적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소속 리그의 수준까지 바꿔버립니다. 해외 자본의 도움을 받아 세계 최고의 리그로 성장한 프리미어리그가 대표적이죠. 특히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이 프리미어리그 소속이자 거대 자본의 도움을 받은 맨시티, 첼시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독일의 라이프치히 등 유럽 전역에는 돈의 힘으로 존재감을 드높인 팀들이 많습니다. 단 이런 팀들에게 항상 따라붙는 물음표가 있죠. 흔히 얘기하는 근본론, 이른바 돈으로 역사를 살 수 없다라며 이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나 돈의 힘으로 결과물을 따내는 팀들을 지적합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승컵을 든 횟수는 몇 번인지, 레전드라고 불릴 만한 선수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으로 해당 팀들을 압박합니다. 뉴캐슬 역시 비슷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과연 뉴캐슬은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뉴캐슬은 근본론의 도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근본이 충만한 팀으로 유명합니다. 좋은 성적을 냈던 기간도 있으며 뉴캐슬을 거쳐간 선수들의 면면도 훌륭합니다. 1892년에 창단한 뉴캐슬은 1900년대 초반 세 차례나 일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강팀으로 군림했습니다. 이후 1927년에 한 차례 더 우승을 경험했죠. FA컵에서도 6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1969년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챔피언의 왕좌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팬들의 사랑은 꾸준했죠. 하지만 뉴캐슬의 전성기는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케빈 키건 감독과 함께 95-96 시즌, 96-97 시즌 연속으로 리그 2위를 차지하며 강호의 면모를 과시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공격적인 컬러를 유지하며 재밌는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당연히 팬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빅클럽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게 됩니다. 이후 1999년 바비 롭슨 감독의 부임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강호로 우뚝 서게 됩니다. 01-02 시즌 4위, 02-03 시즌 3위를 확보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는데 이때가 뉴캐슬의 이름값을 가장 드높인 기간이죠. 아마 축구 영화 골 1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시 분위기를 더욱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전성기와 함께했던 선수들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로 남아있는 앨런 시어러입니다. 뉴캐슬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던 시기에 눈에 들어왔던 선수가 바로 시어러입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군림하던 시어러는 블랙번의 부진과 함께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행선지로 유력했던 팀들만 봐도 맨유,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등 정말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그의 최종 선택은 다름 아닌 뉴캐슬이었고 약 10년간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총 405경기에서 206골, 58도움을 기록하며 뉴캐슬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이외에도 수년간 골문을 지켜줬던 셰이 기븐, 원더보이 마이클 오웬, 1940년대를 풍미했던 제키 밀번 등 근본론에 부합하는 선수들이 여럿 있었죠. 다만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뉴캐슬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롭슨의 뒤를 이어 수네스 감독이 등장했지만 처참한 경기력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시어러의 은퇴와 함께 벨라미, 제나스 등이 이탈하며 팀은 점차 무너져갔고 09-10 시즌 재차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1-12 시즌 5위에 오르며 부활하나 싶었지만 이후 16위,
15위 등 하위권을 전전했고 16-17 시즌에는 다시 한번 2부 리그로 향하는 수모를 겪었죠. 그럼에도 근본이 충만했던 뉴캐슬은 곧바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습니다. 9-10 시즌, 16-17 시즌 모두 2부 리그 1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1부 리그에 올라섰습니다. 안타깝게 그 이후 무색무취의 경기력으로 중위권에 머무르긴 했지만 1부 리그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쿼드의 질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죠. 구단주의 소극적인 투자, 일관적이지 않은 베스트 11까지 뉴캐슬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캐슬은 더 이상 예전의 뉴캐슬이 아니라는 사실,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한 PIF가 우여곡절 끝에 뉴캐슬을 인수했기 때문이죠. 이제 뉴캐슬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일찍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최신식 훈련장 설비, 세인트 제임스 파크 중축까지 뉴캐슬을 아예 다른 팀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축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 선수 영입이겠죠. 이미 여러 명의 후보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름값이 꽤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뉴캐슬이 지난 3시즌간 흑자를 기록. 여기에 팬데믹 사태로 인해 FFP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감독을 시작으로 포지션 곳곳에 빅네임들이 가세할 것인데 과연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향후 5년 안에는 충분히 강팀으로 변모해서 우승 트로피를 노릴 것 같네요. 사우디의 거대 자본과 함께 강팀으로 변모할 뉴캐슬. 근본론에 도전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뉴캐슬이 과연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더욱 흥미로워질 구도에 기대를 걸어보며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